자,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정혜민 차장님, 네. 투자자의 자세 이런 걸 보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, 네.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시장이 줄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잖아요. 불가능하죠. 시장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럼 스스로가 변동성을 축소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네.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도 또. 네, 뭐 지금 거기에 이제 뭐 맞춰서는 뭐 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. 네.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수가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변동성이다 보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좀 이제 또 코인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.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도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네. 그 이제 다른 이제 외신 보도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넘어왔다. 암호화폐 쪽에서 거래되던 자금들이 확연하게 많이 넘어온 것 같다. 뭐 이렇게 추정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네.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 생각이 좀 뭐 들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, 코인 거래에 약간의 이제 한계를 느낀 분들이 좀 돌아오는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나 좀 객관적인 자료들, 정보들이 좀 존재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조금 덜 수익일지언정 안정성은 좀 있을 수 있다. 물론 주식도 예. 그 금요일날 위험 자산이죠. 금요일날 위험 레고캠바이오 아까 그렇죠.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뭐 밑도 끝도 없어요. 갑자기 그렇게 휘고 1조 원이 넘는 네. 시가총액 주식들이.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일단 개별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어도 뭐 지금 지수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,200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,000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계속 공회전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 맞추기 뭐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국내 쪽에서는 이제 뭐 보도를 보니까 한 2조 이상은 돌아온 것 같다. 그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네네. 물론 거기에 이제 배당도 배당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자치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자금들이 일단 2조 이상 돌아온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또 거래소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그런 변동성은 지금 게 맞서기보다는 이 암호화폐의 하락 속도에 맞춰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보시고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던가 아니면은 뭐 비중 조절을 하시든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지금 뭐 암호화폐 그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안정된 후에 그 후에는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레벨을 판단을 하시고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단순합니다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의외로 근데 시장에 부담이 없는 쪽이 반도체랑 휴대폰 부품 쪽인 것 같아요. IT 예, IT에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의 뭐 부품, 소재 그리고 휴대폰의 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부담 없는 레벨인 것도 같고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상향된 그런 전망치들을 좀 많이 좀 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좀 주가 이게 좀 지수는 멈춰 있대 공회전이 도는 반등은 이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분기의 평균 D램 가격이 좀 20%에 육박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고 네. TSMC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추가 공급을 위해서 증설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는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시행되면 특히 잃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좀 반도체의 큰 종목들도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없는 분들은 저는 뭐 이번 주가 좀 편입할 수 있는 좀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아랫단에도 저는 아까 언급드렸던 이 반도체의 소부장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이 또
부품주들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이제 그런 위치를 좀 정해주지 않을까, 위치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그래서 기업들이 보입니까? 그래서? 이번 주는 IT의 전반적인 회복에서 오는 공회전의 상승 랠리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공회전의 상승 랠리? 네, 공매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-30포인트를 이렇게 가둬두고 계속 돌잖아요. 근데 이제 20-30포인트의 반등이 나온다면 이쪽에서 좀 주도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. 뻔한 종목들이고 다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는 저는 SK 하이닉스는 다시 14만 원대를 두들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그리고 이제 TSMC, 삼성전자 모두를 좀 아우르고 있는 그런 좀 장비 종목들 뭐 KC텍이나 PSK 이런 종목도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휴대폰 부품 특히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의외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랐지만 핵심적인 그런 부품주로 볼 수 있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것도 이번 주에 좀 눈여겨 보셔도 좀 시장보다는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압축? 네, 압축을 한다면 좀 폴더블 관련해서 요즘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조금 세경? 특색 있게 세경 하이테크 좀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. 가격적으로 네. 또 많이 조정도 쉬었고 부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이쪽 좀 뭔가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. 회복할 수 있는 네. 그렇습니다. 뭔가 이렇게 좀 와닿진 요즘- 않지만 요즘 그래도 자꾸 심드렁하신 것 같아요. 좀 요즘. 아니 뭐 저쪽에 얘기가 또 많이 들려야지 그러면 그런가요? 또 우리 정 차장이 또 뭘 봤구나 이렇게 하는데 딱 혼자 독립군처럼 탁 나가시니까 그래도 뭔가 그렇습니다. 있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잠시 그러면 또 시장 상황들을 파악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 상위 레포트 나온 거 좀 정리해 볼까요? 오늘은 신서영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또 개장은 준비해야 들어가니까 네. 두 번째는 어떤 타이틀을 가볼까요? 지금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역시 뭐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쪽이 그거 보면서 이게 접근을 매매를 하기에는 좀 가장 좀 편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이영로 차장과 이제 그 풍문 네. 말씀하실 때 그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금속 모두가 지금 거의 금덩어리 수준이에요. 금속 쪽. 예, 예. 산업 원자재 쪽이 뭐 예, 뭐 난리죠. 아무래도 좀 네. 중국 쪽이 좀 이게 수월하지 않고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이제 시쳇말로 중국이 지금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고 그렇죠.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예. 올라가고. 아무래도 이제 이 호주나 브라질 쪽에 이렇게 좀 원치 않은 원재료의 수급 관계가 때문에 별로 안 좋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또 호주가 또 쿼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등을 지게 되고 그러니 뭐 없는 살림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를 다 뽑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좀 가동률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공급도 좀 시원치 않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원자재 쪽 또 특히 기초 소재 단에서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과 또 가격 인상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잠잠했던 뭐 철강, 비철 금속 뭐 이런 쪽이 좀 다시 강한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, 뭐 부양책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가격 인상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또 닥터카파께서 구리 박사죠. 네. 구리 박사님은 지금 이제 2011년도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경기 확장에 대한 시그널을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해당 종목들에게도 뭐 긍정적인 신호가 좀 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어떤 금속, 어떤 뭐 원자재 뭐 할 거 없이 니켈, 아연, 알루미늄, 철, 비철 모두 어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 좀 맞물려가면서 흐름이 같이 나오는 이제 흐름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5월 한 6월 정도 가면은 또 이제 프리 대선 모드잖아요. 그렇게 네. 보면 뭐 분명히 또 이제 뭐 어떤 거 개발 얘기 나올 것이고 또 뭐 주택 공급 이런 얘기 나올 거면 또 그때 이제 건자재랑 맞물리면서 이런
또 뭐 사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재고를 확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수요에 맞물리면서 또 한 번의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철강 업종 내에서도 원래는 이제 뭐 포스코, 현대제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조선주들의 수주가 나오다 보니 이제 동국제강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철강 제품들이 올라가니까 뭐 냉연, 열연 할 거 없이 철근까지도 지금 모두 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대형 철강, 뭐 아변 강판, 냉연 그렇죠. 강판, 아변 냉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자동차의 외장 강판. 그렇죠. 그런 것도 다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뭐 테슬라는 그 모델 S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외장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. 모델 3에는 철강 예, 예. 대등급이죠. 섞어가면서 예. 이제 비중을 좀 가져갈 수밖에 그다음에 없는 배 상황이죠. 조선 업종에도 또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수긍이 가능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큰 업종, 큰 이 철강 업체보다는 이제는 중소형 업종들이 좀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우리나라 시장 내에는 전망치, 기대감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자료와 어떤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뭔가의 수치가 있는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종목은 제가 각 그 금속의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. 고려아연 뭐 이제 금도 해당이 되고 연 관련돼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. LS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대표적인 니코 동재련의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겠고 KG 동부제철은 이제 냉연 쪽에 한참 좀 고생을 하다가 KG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끝내고 지금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앞단에 있습니다. 그래서 KG 동부제철도 최근에 좀 주가 상승률이 좀 제법 올라오고 있고 황금 ST는 이제 스테인레스 이제 뭐 니켈이나 주석 이런 합금으로 가져가지고 이제 스테인레스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을 볼 수 있는데 뭐 스테인레스도 이런 건자재 쪽으로 가면 뭐 많이들 사용될 수밖에 없잖아요. 많죠. 네. 그런 면에서 뭐 봤을 때는 차량용도 많고 뭐 많죠. 가정용도 많고 뭐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 BNG 스틸하고 황금 ST의 지금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래도 조금 덜 오른 황금 네. ST가 조금 더 눈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. 다른 종목들은 다들 이제 한 번씩 눈에 좀 익은 종목이고 좀 큰 종목이고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니켈 가격 또 스테인리스 가격 이제 인상이나 또 재고 확충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황금 ST 같은 종목도 유동성이 조금 적다라는 게 좀 한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유동성이 적다라는 게 한번 또 방향을 잡으면은 대한제강 같이 이렇게 한번 훅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황금 ST 같은 종목도 이거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집중은 황금 ST. 황금 ST. 좀 길게 말씀드렸죠. 네. 네.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랬군요. 네. 그리고 신호를 좀 주시겠습니다. 네. 지금 또? 예, 그 아니 근데 사실 이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철강 쪽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곡물을 굉장히 곡물 가격도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. 네. 근데 별로 잘 언급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- 수입 물가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네, 네. 판매 가격의 전이를 곧 할 텐데 물가 관리 측면도 그렇지만 곡물 관련 주식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까? 네. 잘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저번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좀 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제 식품들을 좀 눌러놨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가는 순간에는 음식료 쪽에 엄청난 그래도 좀 제일 상승이 중요할 나올 것 같습니다. 텐데 먹고 사는 문제로. 일단은 그리고 뭐 지수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할 걸로 좀 곡물을 싫어하시는구나. 예상입니다. 곡물은 이따 또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, 자, 일단 좀 3,200선 이제 돌파를 또 시도하는데 안착을 하느냐가 문제겠죠. 네, 그렇죠. 그거를 위한 그런 이제 계속 공회전은 오늘도 계속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고 또 개장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주말에 역외 환율은 한 2원 가량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도 서울한시는 그걸 반영해서 1,115원대 출발을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들여다보죠.